자, 시장이 개판 5분 전입니다. 종목들도 악재가 나와야 연속 하락이 나오는데 이 지수라는 게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온다라는 거는 주식 역사상 처음이죠. 정말 어제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쳐다도 보기 싫은데 내가 가진 종목이 있으니 그래도 안 볼 수가 없고 보자니 너무 괴롭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의 심정일 겁니다. 저 또한 오늘 그냥 영상을 하루 건너뛸까 이 생각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를 믿고 따라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진짜 처음 맞을 땐 처음 맞더라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기에 이렇게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에 대해서 어제 이어서 간단하게 체크 한번 해드리고 나서 지금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딱 그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모든 종목들 다 내려가고 있고 차트 자체도 다 망가진 상태예요. 그러면은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지수가 급락이 나왔을 때 종목들은요 차트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가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트가 망가진 시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탄 이후에 그 이후부터 이제 테마라든지 시장의 대장주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선제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애들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어떠한 종목을 들어갈 것이냐 그거를 논하기보다는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면은 어떤 종목들이 가장 선제적으로 빠르게 올라갈 것이냐 그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지 나중에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내가 복수전을 하든 아니면은 원금 회복을 하든 아니면 지금 차트가 무너진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다. 저의 관점 설명을 들으시면은 어느 정도 내가 전략을 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린 이유는 지금의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템포로 넘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준비와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또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알찬 내용으로 꾸며봤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조금 힘드시겠지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시고 버팀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본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 같이 어려운 시장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최고의 공포는 곧 기회로 바뀔 구간이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댓글에다가 버티자라고 다 같이 한마디씩 써주시면은 그래도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틴 사람이 결국엔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한번 댓글 한 번씩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 추세형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이런 구간에서 눌림이 나오던 조정의 끝자락이 나오든 해야 되는데 그런 구간들을 사실상 지금 최근 들어서 아예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 또한 지금 차트의 흐름은 과대 낙폭인 상태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구간에서 이제 올라갈 것이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봐야 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코스피 지수는 제 차트 이거 하나만 보면 돼요. 지금 바닥 쪽집게 이 구간이 과매도권 영역으로 이렇게 내려가야지 그제서야 바닥을 찍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때 이 상승을 주도한 이 시작점 때도 보세요. 딱 과매도를 한번 찍고 나서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해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한 번 더 과매도권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구간에서는 분명히 과매도권 영역에 한 번 정도는 진입을 해야지 이제 바닥이 형성될 수 있겠다.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가시면 돼요. 어찌됐거나 지금 코스피 지수가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대장 역할을 하는 차트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바닥에 찍어야지 코스닥도 멈추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테고 전체적인 종목들도 바닥을 다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지속적으로 이 과매도권 영역으로 내려오는지를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일도 쭉쭉쭉 내려갈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이미 이틀 동안 이렇게 쭉 내렸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또 기술적 반등이 또 나오고 나서 이렇게 다시 또 내려가면은 그제서야 계속 탄력받으면서 과매도권 영역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이 과매도권 영역까지 내려오는 게 최고 정점이라고 하지만 내려오는 과정 자체가 계속 어제도 내려가고 오늘도 내려가고 내일도 내려가고 계속 이렇게 해서 내려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엔 얘들이 등락을 반복하면서 계단식 하락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이라도 반짝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마 갭 떠가지고 또
내일은 또 미치광이처럼 광기를 일으키면서 다시 지수가 플러스 10%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올라갔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드디어 바닥 짜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제가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나라가 진짜 망하지 않는 한 진짜 631포인트는 절대 깰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그 위에 있는 그 포인트가 이 716포인트인데 사실 저는 어제 이 정도까지 내려왔으면은 오늘은 여기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나서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는데 결국엔 원웨이로 이렇게 631포인트까지 밀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631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반등을 좀 잡아주고 있긴 한데 이 구간이 정말 저는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사차차 깰 수는 있겠죠. 정확하게 포인트 딱 맞고 올라가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631포인트가 기준점이 돼서 더 이상 이탈하지 않고 이런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야지 저는 이제 최저 마지노선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구간 이하로 계속 무너뜨려 버린다면은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우리가 모르는 뭔가 나라에 큰 문제가 생긴 거일 수도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은 이제 더 이상은 밀려날 자리는 없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차피 오늘 631포인트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까지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그런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이제 내일부터라도 반등이 나온다면 제가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 716포인트 여기까지는 그냥 기깔나게 반등이 또 나올 거예요. 기술적 반등 딱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도 우리가 좀 단기적인 부분으로 흐름을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내일은 한 번 정도 양봉을 잡아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냥 갭 떠서 플러스 5%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가면은 사실상 우리가 먹거리가 없어요. 그쵸? 예, 그래서 어떤 흐름으로 올라갈지 한번 좀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들 시장 얘기 정말 웬만하면은 아무 데서 가서 보지 마세요. 물론 저 또한 100% 맞습니다라가 아니라 어느 정도 분석에 대한 체계, 플랜을 짜드릴 때 너무 두서없고 근거 없는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저기 가서 이 분석 들어보고 저 분석 들어보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히려 혼란만 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일타쌍피와 헤드님 분석 이것만 일률적으로 보고 가시면은 최소한도 중박 이상 갈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 들어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 세력선을 가지고 지금 현재 세력이 이탈했는지 여부를 말씀드리면서 다음 이제 플랜, 즉 시장이 이제 안정화되고 올라갈 때 어떤 놈들이 대장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종목들을 지금 점 찍어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시장이 급락하거나 하락할 때는 분명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이 세력이라는 애들이 과연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지 아니면 재차 이 시장의 하락을 이용해서 재차 매집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원웨이로 다 같이 내려간 상황에서는 얘가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이 세력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명확하게 시인성이 좋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현대무백수도 보시면요. 이때 2024년도 9월 달부터 세력이 개입한 흔적이 보이잖아요. 그쵸? 보시듯이 이렇게 세력이 개입한 이후로 세력선이 나오고 나서 이 세력 이탈선을 이탈하지 않고 한 번에 상승 사이클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면서 끝나나 싶었는데 이 구간은 결국엔 세력이 매집한 구간이었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시 세력 개입 흔적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쭉쭉쭉 올라가면서 한 사이클에 또 상승 사이클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결국엔 이 세력선을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는 계속 세력이 잔존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세를 터뜨려 준 거예요. 결국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조정권 영역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엔 제가 말씀드린 이론대로라면은 얘는 세력이 이탈 여부를 본다면은 이 여기 세력선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봐야 된다는 건데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솔직히 좀 아니잖아요. 사실. 그쵸? 그러면은 다른 종목들도 예를 들었듯이 여기까지 안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다시 재차 매집을 한 다음에 새로운 세력선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구간들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시장이 다 하락하고 있고 종목들도 똑같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이 세력 영역은 세력밭이 아니라 이 먹구름 영역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먹구름 영역 밑에서
계속 논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오늘 이제 상승한 종목들 그나마 상위권 애들 보면 이런 애들도 지금 상승을 했긴 했어도 어떻게 되나요? 먹구름 영역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쵸? 자, 이런 삼보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렇고, 그쵸? 그리고 TXR 로보틱스,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다 지금 먹구름 영역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먹구름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먹구름도 볼린저 밴드와 마찬가지로 수축과 팽창을 한단 말이에요. 점점점 주가가 선행해서 내려가면은 이 먹구름도 점점점 이렇게 팽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팽창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팽창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수축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얘가 수축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주가는 어느 정도 상방으로의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이 먹구름 영역의 하단 라인을 지금 한 번 정도 이렇게 올라탔잖아요. 그리고 와서 이탈한 다음에 두 번째 올라타잖아요. 그쵸? 한 번 올라타고 나서 두 번 올라타는 구간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안착하고 최소한도 이 상단 라인까지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와서 그 다음 수순은 이제 세력반 영역으로 바뀌려면은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또 돌파한 다음에 이 구간을 지지해주고 나서 다시 한번 재차 돌파하면 그때부터 세력 개입 흔적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수순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닥권 영역에서 지금 선침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렇게 먹구름이 최대한 팽창이 되는 구간에서 주가가 먼저 선행해서 이 먹구름 영역의 하단선을 한 번 정도 돌파한 다음에 이탈했다가 또 한 번 안착을 해요. 그러면 그런 구간에서 우리는 잡으면은 최소한도 먹구름의 상단 라인까지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캐파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까지 딱 먹고 나서 그 뒤에 먹구름 상단 라인을 이제 돌파한 다음에 안착을 하는지 여부를 본 다음에 안착하고 있네? 그러면 그런 구간에서 또 잡으면은 대세 상승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예를 들어 CP 시스템을 한번 보자고요. 얘도 지금 먹구름 영역에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나요? 한 번 정도 하단선을 올라탔죠. 그리고 먹구름도 팽창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탈시키죠. 두 번째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먹구름의 상단 라인까지 터치를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 뒤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나요? 이 상단 라인을 이제 지지해주면서 본격적으로 돌파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곧 있으면 얘는 며칠 뒤에 이렇게 세력반 영역으로 이제 바뀌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구간에서 지지받는지 확인한 다음에 우리는 그런 구간에서 잡으면은 C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새로운 또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한 사이클에 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맥점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현대임스를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먹구름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충분히 팽창이 됐잖아요. 그런 구간에서 첫 번째 이렇게 딱 올라탔죠. 그런 다음에 이탈을 하나 싶었더니 여기서 딱 한번 바닥을 잡아주잖아요. 그쵸? 이런 자리에서 이제 먹구름의 상단 라인까지는 간다. 그러면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세력선이 지금 저항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구간을 결국에 올라타야지 얘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만 봐서는요. 이런 구간을 돌파 못하면은 이제 다시 한번 또 하방의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하는 구간은 지금이 아니라 현대임스는 이런 구간에서 한 번 정도 우리가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시세를 먹을 수 있는 구간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얘가 본격적인 대세 상승이 나오려면 이 먹구름 존 위를 올라타고 나서 즉 이 세력선과 맞물리는 자리죠. 이 세력선을 올라타면서 이런 구간에서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잡으신다면은 한 사이클에 또 상승 구간이 또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관심 종목에 놓고 그렇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본 다음에 그 진입 구간 지금 당장 여기서는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이제는 올라타야지 그때부터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자리까지 확인한 후에 진입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참고로 마음 AI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임스의 미래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되나요? 먹구름 존이 이렇게 팽창이 된 상태에서 살며시 이렇게 양봉으로 먹구름의 하단선을 이렇게 올라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타는 이런 구간에서 우리는 맥점을 잡을 수 있고 이 먹구름의 상단 라인까지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캐파가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이 세력선을 봤을 때는 계속 이 구간을 저항받고 있잖아요. 그쵸? 돌파를 못하면요. 결국엔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간다고요. 이 구간을 올라탄 다음에 지지받았으면 얘는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이 구간을 저항받으면은 결국엔 이렇게 내려가더라. 그래서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구간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포지션 봐서는 하방의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분명히 올라타고 안착하는 걸 확인사살한 이후에 우리가 안정권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아이로보틱스 같은 게 어때요? 이런 애들도 보면은 명확하잖아요, 여러분들. 세력 개입이 딱 생긴 이후로 한 사이클 상승 나오고 나서 옆으로 쉬어가다가
이렇게 보시면은 먹구름이 존이 나오고 나서 이 구간을 딱딱딱 올라타잖아요. 그러면서 먹구름 존 상단 라인 안착하면서 다시 한 번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최근 흐름도 보시면은 다시 한번 세력 개입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되나요? 큰 사이클 나오잖아요.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이 구간을 지금 지지해주고 있잖아요. 명확하게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먹구름이 나온 상태인데 이 구간을 한번 터치했다가 이 구간을 이제 올라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올라타주기만 하면은 다시 한 번에 또 대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은 분명히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종목을 주도하는 세력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알기에는 어떠한 근거가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세팅 방법 다 알려드린 이 세력성과 이 세력 개입 신호 이것만 여러분들이 차트에 세팅해 놓으면 여러분들은 깔끔하게 이거 하나만 보고 세력의 의도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세팅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 영상 꾸준히 보시면서 혹시라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나 궁금한 종목도 있으면 이 종목 한번 세력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보여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 한번 보여드릴 거고 무조건 이 세력선이 코스피 코스닥 2500 종목에 다 들어맞는 건 아니에요. 이 세력선에 딱 맞게끔 움직이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만 공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트상에 이 세팅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계속 전략을 짜나가시거나 플랜을 짜나가시면은 보다 더 안정적으로 내가 매매를 해서 수익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지금 당장 이 상승의 준비를 이미 다 끝낸 애들 당장 내일이라도 튀어 오를 만한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물론 당연히 시장이 좋을 때는 엄청 많이 나오겠지만 지금은 가뭄에 콩 나오듯이 정말 그런 종목들을 찾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을 제가 어떻게 해서는 다 찾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공유를 시켜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시드가 있으신 분들은 당장 내일부터 진입을 해보셔도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시드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애들이 진짜로 그렇게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검증만 해보시면 나중에 내가 물린 종목 탈출시키고 나서 본격적으로 원금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은 복수전을 할 때 그런 패턴을 익혀두시고 과감하게 믿고 들어가실 수 있는 확신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7월 30일 반드시 잡아야 하는 종목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잠시만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하고 강의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진짜 원하는 건 내 소중한 자산을 복리로 늘려줄 2배, 3배로 올라갈 종목을 잡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귀에 피가 날 정도로 강조드렸던 종목 바로 한미반도체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1500%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3년 동안 이 종목을 들고 가면서 그 사이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1500%를 과연 다 먹을 수 있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단기간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구간만 정확하게 잡아서 먹을 구간만 먹고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라면 사실상 실전 매매하는 우리에겐 더 납득이 되는 현실적인 전략일 겁니다. 하지만 1500% 이상의 수익을 먹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확신입니다. 떨어질 때도 버틸 수 있는 확신, 적당히 오르면 안 팔고 크게 갈 때까지 들고 갈 수 있는 확신. 그 확신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그 종목에 이 황금 신호가 있느냐 없느냐. 최근에 제가 이 황금 신호를 좀 더 승률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는데요. 시장이 하락할 땐 절대 안 나오다가 바닥이 형성되는 구간에선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조건이 까다로운 신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신호를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는 27살 때부터 주식을 시작해서 현재 제 나이 47살, 현재 20년째 주식 경력을 쌓아가는 실전 트레이더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전업 투자를 하기 전에 제 본업이 프로그램 개발자였거든요. 그래서 저의 전직을 살려서 이렇게 제 머릿속에 있는 상승 초입의 그림을 이렇게 하나의 신호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공유를 해드렸는지
이미 겪어보신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지난번 황금 종목 참여해주신 분들도 처음엔 고민하시다가 일단 어떤 종목이나 주는지 한번 보기나 해보자 라는 식으로 시작하셨다가 결국엔 이렇게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정말 대폭등의 큰 상승을 보여줬던 대한강통신을 보면요, 이렇게 급등하기 초입 전에 세력이 밥그릇 패턴을 만든 후 옆으로 횡보하면서 매수 기회를 주다가 결국엔 이렇게 큰 상승으로 이어진 바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정말 오랜만에 이 황금 신호가 뜬 종목을 발굴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방금 보여드렸던 대한강통신의 급등 초입 때처럼 최근 조정을 보였다가 세력이 이렇게 딱 밥그릇 패턴을 만든 후 급등 초입의 흐름에서 황금 신호가 뜬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종목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공유를 드릴 예정인데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이걸 유튜브에 공개 영상으로 공개하면 세력이 다 만들어 놓은 차트 개미들이 꼬여서 다시 나락으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잡아서 모두가 성공적인 수익을 거두려면 불가피하게 제한적인 인원을 두고 전략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절실하신 분들에게만 조용히 종목 공유를 시켜드릴 예정인데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시드머니 넉넉하신 분들은요, 절실하신 분들을 위해 한 번씩만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놔 주세요. 모두 100% 무료로 종목을 공유 드릴 거고요. 대신에 제가 딱 선착순 500분에게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올라와 있는 동안에는 선착순이 끝나기 전까진 언제든지 신청은 가능하니까요. 믿져봐야 본전이다 생각하시고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PS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아니라 원래는 지금 보시듯이 이때 7월 8일날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린 바 있었어요. 저는 지금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좀 어필해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렇게 추천주를 드리고 나서 뭐 그 다음날 올라갔다? 급등이 나왔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지금 상황은 지금 여러분들 제가 뭐 올라갔다라고 해서 저 맞췄죠. 그거 지금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자랑질하고 있으면은 그게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추천해 드렸을 때가 7월 8일 딱 이때였어요. 세력선에 딱 맞물려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렸고 쌍바닥 찍고 상한가 간 다음에 쭉쭉쭉 올라갔잖아요. 그쵸?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는 아직 시세가 다 안 끝났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과거 차트부터 보시면은 정말 깔끔하잖아요. 그쵸? 세력 개입 나오면서 한 번에 상승 사이클 나오고 세력선 지켜주죠. 그 다음에 새로운 세력 개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세력선 지켜주면서 또 한 번에 상승 사이클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와서 조정을 보이고 이제 끝나나 싶었는데 세력들이 다시 한번 재매집이 들어갔다라는 신호가 나오면서 다시 한 번에 또 퍼포먼스가 나왔다. 이런 맥락이잖아요. 정말 이 선대로 세력들이 계속 우려먹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력선대로 움직이는 애들이면 이번에도 또 똑같이 세력이 잔존해 있으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PS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먹구름 존에서 어떻게 했나요? 결국엔 이 먹구름 존의 상단 라인을 돌파하고 안착했잖아요. 오늘 시장이 무너져서 살짝 음봉이 좀 길어진 구간에 있었어요. 하지만 먹구름의 하단 라인을 지지해 주잖아요. 이런 구간에서는 이미 이 먹구름의 상단 라인까지 어느 정도 물량 소화가 된 흔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조만간 이제 한 번 정도의 또 큰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세력반 영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에 또 큰 사이클이 나올 수 있어요. 최소한도 이 정고점까지 또 먹으러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종가부터만 그냥 잡는다 하더라도 이 정고점까지만 가더라도 130% 정도의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꿀같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잡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계속 흐름 지켜보면서 당장 내일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좀 더 비볐다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시드가 생겼을 때 얘가 아직도 비비고 있네? 그럼 그때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다른 종목들을 계속 추천해드리지 않잖아요. 괜찮다 싶은 종목들은 오늘도 추천하고 내일도 추천하고 또 며칠 뒤에 또 추천하고 확신이 그만큼 있으니까 계속 한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수익을 안겨드렸던 과거의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믿어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의 영상을 계속 봐주시는 거고, 그쵸?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다날입니다.
자, 다날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과거에 또 추천해드린 바 있어요. 보면은 이때 7월 8일과 7월 9일에 여러분들한테 또 언급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이때였어요. 이때. 딱 이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날에 여러분들한테 이 구간은 이제 바닥권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때 당시에는 제가 왜 이 구간에서 왜 바닥권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을까요? 그때는 제가 이 세력선의 관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상한가선, 상한가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자, 단화를 보시면요. 이때 이 상승했던 이 구간을 보시면 디테일하게 볼게요. 지금 이 구간을 보시면요. 이 첫 번째 상한가 간 이 영역에서 이렇게 상한가선이 이렇게 그어졌어요. 분봉상에서 보시면 아마 나올 텐데 지금 너무 오래전 일이어가지고 이게 잘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상한가 간 첫 번째 이 구간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둔다고 얘기했어요. 그쵸? 제가 며칠 전에도 주말에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올려드린 바 있었는데 이 상한가선을 가지고 첫 번째 시세가 나왔던 이 첫 번째 상한가 이 구간에서 한 번 정도는 큰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런 구간들이 지금 딱 이런 구간이었죠. 이런 구간에서 모아가면 결국엔 큰 반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한테 7월 8일날 추천을 드렸던 거고, 오늘의 여러분들한테 다시 관점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이 세력선의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미 최근에 여기에서 세력선은 이미 이탈을 했어요. 하지만 이 먹구름을 보세요. 먹구름이 최대한 팽창이 됐죠. 그리고 와서 먹구름 하단선으로 첫 번째 진입을 했죠. 그쵸? 그리고 와서 두 번째 진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강의 내용이라면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매수 진입을 하셨어야 되는 구간이에요. 근데 오늘 다행히 다시 한번 양봉으로 치고 올라오죠.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잡아놓으시면은 최소한도 이 먹구름의 상단 라인까지는 먹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와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들어가서 먹구름 상단 라인까지 먹었다? 그러면은 그 뒤로 매도한 이후에 계속 관망을 하는 거예요. 관심 종목에서 지우는 게 아닙니다. 이 먹구름 상단 라인을 이제 올라타고 나서 안착을 하는지 여부를 보시면은 그 이후에 더 큰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진입을 해야 되는 구간과 빠져나올 구간을 확실하게 알기만 하면요. 여러분들은 한 종목 갖다가 계속 들었다 놨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세력의 의도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먼저 치고 빠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은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다날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이유이고, 내일이라도 당장 급등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저로의 매수의 맥점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은요, 한솔테크닉스입니다. 자, 한솔테크닉스 지난번부터 제가 좀 많이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런 고점 구간에서도 여러분들 이거 정말 괜찮은 자리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시장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런 자리까지 무너졌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를 믿고 계속 보유 중이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 포지션은 정말 시장만 안 무너졌으면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었거든요. 웬만하면 잘 버티다가 결국엔 시장이 한 번 더 무너지니까 이렇게까지 무너진 거였어요. 하지만 근데 결국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종목들은요, 대부분 차트를 다 망가뜨린 상태예요. 그런 다음에 시장이 안정화되면 뭐라고 했어요? 그 망가뜨린 그런 구간을 먼저 선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올라탈 거예요. 올라탄 다음에 그 이후에 시장의 테마나 대장이 될 만한 그런 이슈가 나오면 그런 애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한솔테크닉스가 아마 그런 맥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이때 세력이 개입된 이후로 한 번도 세력선을 깨지 않고 계속 옆으로 흘러갔어요. 한 번에 상승 사이클 나온 이후에, 그리고 와서 이런 구간에서 새로운 세력선이 나왔죠. 그리고 와서 처음으로 이 세력선을 살짝 이탈시켰다가 개미들 털어낸 이후로 그 뒤로 그냥 무자비하게 올려버려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력선을 이탈하더라도 계속 좀 주시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갑자기 어느 순간 이런 구간을 올라타게 되면은 개미들 다 털어내고 정말 못 잡게끔 이렇게 다이렉트로 올리는 저로의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선을 보고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시면 매수의 정말 적점을 알 수 있는 거고, 그걸 단타로 하던 아니면 스윙으로 잡던 간에 여러분들은 모든 매매를 이 세력선 하나로 끝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그런 맥락에서 지금 봤을 때 얘는 지금 불가피하게 이 세력선 영역까지 내려왔어요. 오늘 결국엔. 그럼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계속 주시하고 보셔야 되겠죠. 내일 당장 여기서 큰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세력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런 선에서 머물러 있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든 아니면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그런 맥점의 구간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언제 올라갔지 저도 몰라요. 그걸 아는 놈 있으면 제가 한 1억 드릴 테니까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진짜 쿨하게 1억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한 종만 잡으면은 1억 이상 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쵸? 언제 올라가는지 알면 대충 한 10억 이상 끌어당겨가지고 그냥 박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세력이 언제 올릴지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며느리도 몰라요. 진짜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자리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고 대응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 이런 구간에서 비비다 갈 수 있는 거고 바로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다.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 근거 삼아서 가져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잠시만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여러가지 매매법을 연구하면서 이것만 차트에 구현하면 정말 강력한 단타 무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매매법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을 다음날 시초가로 공략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상한가가 간 종목은 그날 시장에서 가장 강한 관심을 받은 종목입니다. 쉽게 말해 세력이 강하게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자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기었고 상한가를 보낸 종목들은 다음날 더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상한가 한번 찍고 그대로 무너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세력이 상한가 보낸 날 이 종목이 어떤 흐름으로 상한가에 도달했는지만 분석해도 다음날 더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위험한 종목인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했고 결국 상한가 다음날 시초가 베팅에 최적화된 신호 수식을 개발해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신호 수식의 이름은 상한가 올킬이라는 신호입니다. 보시다시피 단순히 상한가만 갔다고 잡는 게 아니라 상한가 이후 다음날 추가 상승이 있는 조건들을 까다롭게 걸러내도록 설계해서 당일 단타 매매가 가능하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날 상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올킬은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상한가를 간 다음날 이렇게 음봉 구간에서 정확하게 신호가 발생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2연상 간 다음날 이런 음봉 자리에서 기가 막히게 신호가 나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보시면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무조건 상한가를 갔다고 해서 이 상한가 올킬 신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강한 상한가인지 다음날 더 치고 올라갈 여지가 있는지를 걸러낸 뒤 신호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상한가 올킬 신호가 뜬 종목을 공유시켜드리는 상한가 매매 2기 체험단 모집을 무료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난 1기 체험단 모집 때는 이렇게 많은 신청자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큰 수익을 거두셨고요. 보시다시피 1기 체험단에서 매매했던 결과를 보시면 총 32종목을 매매했고요. 전적은 27승 5패의 기록으로 수익은 크게, 손절은 최대한 짧게 대응하면서 성황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단타 매매 특성상 너무 많은 분들이 동시에 같은 가격대에 움직이면 오히려 수급이 꼬일 수 있는 위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많은 인원을 받지 않고 제한된 인원만 선별적으로 신청받아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번 상한가 올킬 1기 체험단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이번 상한가 시초가 매매 2기 체험단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화면에 번호 잠깐 오픈해 드릴 건데요. 저의 개인 넘버고요. 이쪽으로 상한가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올라와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상한가 올킬 소통방 입장은 100%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혼자 매매하시면서 불안하셨던 분들, 좋은 자리를 놓치고 나서 아쉬우셨던 분들, 이번 기회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먹구름이 나왔어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봐야 할 맥점의 자리를 잡는 방법과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들 한 번씩 좀 체크해 보시면서 지금 시장 너무 우울해 있지만 마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자만이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마 소수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다수의 인원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걸 미리 준비하시면서
꼭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구독자님들이 많이 탄생하게 저는 간절히 기원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도록 하겠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댓글에다가 버티자 이렇게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은 저 또한 같이 버팀목이 되어드려서 이 시장 어떻게 해서든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